아마 지금 펄이 있을 거야. 아마 엘리베이터 아닐까? 펄이 있을 거야. 펄. 스플. 엘리베? 끊었어? 자, 문제 풀고 있읍시다. 저거 풀다 보면 오겠죠. 이건 언제 그 틀린 거 수학 없구나. 지금 언제 봤어요? 어? 지금 그 풀어줄 거야. 지금 바로 이거예요? 이거부터 먼저 하고 할 거야. 네. 근데 나는 풀이가 궁금한 문제도 있고 1번 되게 궁금하지 않아? 아무도 못 맞췄어. 1번. 놀랍게. 아니 1번이 진짜 큰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제가 이거 여기 앉아. 안 나가. 여기 앉아. 자, 1번에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2x승 마이너스 3의 x승의 x분의 1승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이거 무슨 꼴이에요? 꼴이 바로 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영승꼴이거든. 그치?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영승꼴이니까 얘는 어떻게 고쳐줘야 되냐면 이렇게 고쳐주면 돼. 자, 봐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내가 이놈이 4의 x승 빼기 4의 x승의 얘 2x승은 4x승이니까 이렇게 고쳐줄 수 있겠니 없겠니? 이렇게 고쳐줄 수 있지. 근데 x분의 1을 뭐 어떻게 넣어서 전개할 수가 없잖아. 되니?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해주는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괄호 열고 얘를 4의 x승을 묶어내는 거야. 우리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여러분들 그 2학년 때 수투에서 배웠던 거 한번 잘 생각해봐.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유리화하는 걸 빼고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구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의 극한값을 나한테 만약에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뭐로 묶어내니? x 세제곱으로 묶어냈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얘는 4의 x승으로 묶어내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1 마이너스 4분의 3의 x승의 x분의 1승 이렇게 바뀌니 안 바뀌니? 바뀌겠지. 맞아요?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놈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4 곱하기 1 마이너스 4분의 3의 x승의 x분의 1승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 맞아요?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뭐가 되는 거니? 0이 되는 거지? 그럼 1 빼기 0은 1이고 1의 무한대승은 1. 맞아요? 그 앞에 뭐만 남았어? 4. 답은 4. 그냥 딱 저기서 x분의 1 영승이 그걸 어떤 수든 영승하면 1이니까 1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안 되는 거죠. 왜요? 왜 안 되냐면 얘가 이거 자체가 되니? 우리 생각을 해봐요. 그 우리 1 더하기 0의 무한대승이 무리수 2가 됐던 거 기억나?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 있는 요 값이,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분의 1승이니까 여기 있는 숫자가 뭐든 그거의 0승은 1이 된다. 근데 그거의 0승 1인 거지 얘는 0승은 아니야.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지 0승이 아니라고. 근데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어떻게 4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0을 한없이 가까이 가니까 이 숫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0을 한없이 가까이 가면 얘가 4의 x에 묶여서 이렇게 앞으로 나올 거 아니야. 야, 그럼 얘는 생각해봐라. 1 더하기 0은 1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건데 그거의 무한대승이 왜 2점 얼마 이렇게 큰 값이 나오니 얘도? 그렇죠? 얘랑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실제 값을 계산해보면 4의 x승 빼기 3의 x승의 x분의 1승이 x에다가 1, 2, 3, 4 숫자를 계속 집어넣어서 큰 숫자가 되게 계산을 해보면 얘가 일정한 값에 가까이 간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내가 그 값을 알 수가 없잖아.
되니? 그리고 실제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건 맞지만 정확하게 0은 아닌 거지. 됐어? 0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것 뿐이지 0은 아닌 거야. 왜? 지수가 0인 건 되게 특이한 거야.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은 2의 0승이 되는 건데 얘랑 똑같으니까 3 빼기 3 0을 1이라고 취급하는 것 뿐이거든. 근데 얘는 실제로 그게 0은 아니라고. 0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지 0은 아닌 거잖아. 되니? 그러면 그 값이 어떤 값에 가까이 가긴 할 건데 얘가 4의 x승 빼기 3의 x승이니까 이거에서 이걸 뺀 값은 점점 커지거든. 맞죠?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얘가 상수잖아. 그러니까 태균이 말대로 만약에 이놈이 상수면 상수의 무한대분의 1승은 1에 수렴하는 게 맞아. 상수니까. 얘가 안 변하니까. 그치? 얘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 이 지수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 상수의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이놈은 점점 1에 가까워지는 게 맞지. 됐어? 그런데 얘가 상수가 아니야. 이 값도 변한다고요. 그럼 이 값도 변하고 이 값도 변하는 상태에서 이 값이 어딘가에 수렴할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큰 놈 무한대로 묶어내는 거야. 그래서 지수법칙을 쓰면 이렇게 쓰면 4,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내가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가면 4분의 3은 계속 어디에 가까워질 거니까 0에 가까워질 거니까 얘가 점점 1에 가까워지는 거고 그건 그거의 무한대승은 우리 저렇게 1이다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쟤는 극한값이 4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무리수 2의 정의만 생각해서 무리수 2가 없어갖고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건데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다. 다음 2번은 다 맞았을 거라 아마? 2번은 다 맞았어요. 3번은 이게 난 틀린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기는 한데 3번 기억이 안 났어요. 기억이 안 났어? 근데 3번은 어디가 여러분들 많이 틀렸을 거냐면 얘 때문에 많이 틀렸을 것 같거든. 내가 틀린 이유를 생각해보면 얘밖에 없어요. 이걸 안 본 거죠. 그치, 부호를 안 본 거죠. 알파가 2, 4분면이었어. 그러면 사인 값은 플러스지만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거든. 근데 니들 옆 밑에다 계산한 거 보니까 코사인 알파를 죄다 그냥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아니라. 그래서 부호가 틀려갖고 틀린 것 같아. 저 마이너스였는데 틀렸어요. 그러면 그건 더 심각하지 않니? 베타는 1, 4분면이니까 요렇게 돼 있고 사인 알파가 2분의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코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 여기서 코사인 베타의 값이 3분의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사인 베타의 값은 3분의 2 루트 2가 되는 게 맞지 않아? 이렇게 해놓고 그냥 쭉 대입해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는 거고 코사인 알파 얼마냐? 이 코사인 알파인데 내가 잘못 썼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베타 3분의 1 플러스 사인 알파 2분의 1 곱하기 사인 베타 3분의 2 루트 2 하면 얘가 6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 루트 2 그럼 답이 4번이거든요. 준영아 너는 어디를 저거를 맞추는데 어디를 계산이 틀렸어 그러면? 저 새끼 또 딴짓하고 있어. 응? 아니 봐봐 내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다 써놓은 거랑 너랑 무슨 차이가 있나 보라고. 설마 여기를 마이너스로 했나? 1번 골랐는데. 아니 그럼 1번을 골랐으면은 이게 부호가 틀렸으면 1번을 골랐을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아니 1번 골라서 틀린 친구들이 많긴 한데 그거 지성아 너는 이거 틀어서 틀렸다는 거 아니야?
네. 잠깐만 이걸 틀렸으면은 공식도 틀렸는데요. 그러니까 공식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그러면 둘이 똑같구나 그러면 이제 똑같이 틀린 거구나. 놀랍다. 다음 4번은 한 사람 틀렸는데 왜 그랬을까? 뭐지? 왜 그랬지? 자, 4번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a 플러스 8의 x승 마이너스 a의 x승 나누기 x니까 얘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a 플러스 8의 x승 빼기 1 나누기 x 빼기 a의 x승 빼기 1 나누기 x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죠? 그럼 얘는 극한값이 뭐가 되는 거야? ln a 플러스 8이 되는 거고 빼기 얘는 극한값이 ln a 근데 얘가 ln 2가 된대요. 그럼 ln a 플러스 8 나누기 a가 ln 2가 되는 거고 그럼 a 플러스 8 나누기 a가 2가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8이 2a 그래서 a는 8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같거든. 그쵸? 자 다음 5번 자 등비수열이래요. AN과 BN이 등비수열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때 A1과 B1은 2라고 주어져 있고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4래요. 그럼 이건 등비급수잖아요. 그럼 등비급수가 수렴하면 나는 이놈을 1-r분의 A1,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이걸 이쪽으로 곱해주면 4-4r이 2가 되는 거라서 4r은 2인 거니까 얘는 공비가 얼마야? 2분의 1이 되는 거거든. 그럼 나는 AN을 초항 2 곱하기 공비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됐니? 그 다음에 수열 Bn은 우리 Bn도 등비 수열인 건데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6이라고 줬어요. 그럼 얘도 1-r분의 초항 2인데 이번엔 얘가 6이라고 주어진 거니까 이걸 이쪽으로 곱하면 6-6r이 2가 되는 거고 그럼 6r이 4가 되는 거니까 r값이 약분하면 3분의 2 따라서 나는 bn을 초항 2 곱하기 공비 3분의 2에 n-1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되니? 이때 나는 an 곱하기 bn의 급수값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an 곱하기 bn을 해주면 an 곱하기 bn을 해주면 초항은 2 곱하기 2니까 4가 될 거고 공비는 2분의 1하고 3분의 1을 곱하면 3분의 1이 되겠죠? n-1승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럼 난 저 등비수열의 급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시그마 an, bn은 1 마이너스 공비 3분의 1분의 초항 4 이렇게 그럼 얘가 3분의 2분의 4 그럼 이거 약분하고 올라가면 6 얘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됐죠? 등비급수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고. 자 다음 6번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미분하는 방법 다 알려줬으니까 6번에 fx가 2x승 곱하기 3x 제곱 더하기 1에 대하여 f' 0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f'(x) 앞에 거 미분 2x승 곱하기 ln이 뒤에 거 그대로 3x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2x승 뒤에 거 미분하면 뭐가 돼요? 6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f' 0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내가 여기다 0을 대입하면 2의 0승은 1 곱하기 ln이 여긴 0승 곱했으면 1 플러스 여기는 2의 0승 곱하기 6 곱하기 0이니까 0 그럼 얘는 어차피 0이 돼서 사라질 거고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ln 2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7번 y 꼴 lnx 위를 움직이는 점 p, t, lnt와 두 점 a는 1,0, b는 4,0에 대해서 삼각형 PAB의 넓이를 ST라고 할 때 리미트 t가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이 갈 때 t 빼기 1분의 ST의 값을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7번에 ST는 거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 빼기 3 곱하기 높이는 뭐가 되면 돼요? LNT 이놈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리미트 t가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이 갈 때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이 갈 때 t 빼기 1분의 ST는 2분의 3 LNT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요. 그때 여기는 t 빼기를 뭐라고 취한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를 x라고 취한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t는 1 플러스 x가 되는 거니까 얘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위에는 2분의 3 ln 1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요놈의 극한값이 뭐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죠? 그러면 남은 건 앞에 2분의 3밖에 없으니까 극한값은 뭐가 되는 게 맞아? 2분의 3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어렵지 않은 것들이에요. 다음 8번 살짝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새 학생 A, B, C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있다. 이것도 이제 오타야. 이 6의 학생이 아니 이 8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모양의 탁자에 모두 둘러앉을 때 A와 C는 이웃하지 않고 B와 C도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그러니까 B 옆에 C 옆에 A와 B가 없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C 옆에 A와 B가 안 오면 되는 거 아니야? A가 B와도 A와 C는 이웃하지 않고 B와 C도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C 옆에 A, B가 없으면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8번은 C 옆에 일단 A와 B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중에서 2명을 갖다 끼워 넣는 거지. 그러면 A, B, C니까 A와 B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5명 중에 2명을 뽑아 여기다가 줄을 세워주는 거야. 일단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5명 중에 2명을 뽑아다가 C 옆에다가 이렇게 줄을 세워주는 거야. 됐니? 그러면 8명 중에 3명이 줄을 섰고 여기에 누가 있을 거고 A와 C가 있어. 아니 A와 B가 있을 거고 또 나머지 이렇게 3명이 있지 않겠어? 그러면 얘네들을 한 덩어리처럼 보는 거야. 어차피 얘네 옆에 있는 애들이 바뀌면 안 되니까 얘를 한 덩어리처럼 봐서 얘네들을 원형의 탁자에 배열하는 거지. 그럼 원순열이 되는 거니까 1, 2, 3, 4, 5, 6 빼기 1의 팩토리얼 혹은 6 팩토리얼 나누기 6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얘가 5 팩토리얼 이렇게 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5p가 20 곱하기 5 팩토리얼은 120 하면 답은 2400 1번이 답이에요. 어떻게 한 건지 이해돼? C 옆에 A와 B만 안 오면 돼. 그러니까 C 옆에 A와 B를 제외한 나머지 놈들을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 되니? 나머지는 원순열로 그냥 주르륵 배열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9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시그마 K 꼴 1부터 N까지 K 플러스 2분의 AK 마이너스 2K 제곱이 N제곱 빼기 N을 만족시킬 때 뭐 요놈의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다시 보세요. 시그마 K 꼴 1부터 N까지 여기는 요놈이 K 플러스 2분의 AK 마이너스 2K 제곱이 우리 N제곱 마이너스 N이 된대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내가 수열 AN이 뭔지를 알고, 그죠? 그래서 요놈을 하나의 수열로 치환을 하는 거야. 이거를 BK라는 수열이라고 한번 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수열 B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얘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놈이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n에 가는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으면 제가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됐어? 그러면 얘는 어떤 등차 수열의 합이 되는 거냐면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요놈이 2k 됐니? 이거 공차가 2예요. 그럼 2k 초항이 0이니까 마이너스 2 요놈의 합이 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수열 bk가 요놈이 되는 거니까 걔를 n으로 바꿔서 써보면 an 마이너스 2n 제곱 나누기 n 플러스 2가 2n 마이너스 2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곱해주면 an 마이너스 2n 제곱이 됐니? 나는 이제 an 나누기 2n 제곱 플러스 1의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an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넘겨주면 얘가 2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4n이니까 플러스 2n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를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an이 4n 제곱 더하기 2n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밑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제곱 플러스 1분의 an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2n 제곱 플러스 1분의 분자 an은 4n 제곱 더하기 2n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극한값은 2가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an만 구할 수 있었으면 극한값은 너무 쉽게 구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그래서 sn 빼기 sn-1 이렇게 구해도 되고 얘는 합 자체가 등차수열 합이라 일반항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굳이 sn 빼기 sn-1 이런 거 안 해도 an을 바로 알 수 있어 일반항을 바로 알 수 있어서 그렇게 풀면 저렇게 할 수 있다. 자 다음 10번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 곱하기 9분의 m의 n 플러스 1제곱 n 플러스 1제곱이야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3 나누기 밑에는 9분의 m의 n제곱 더하기 1이 우리 이 극한값이 뭐가 되도록 하는 3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m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첫 번째 9분의 m이 뭐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9분의 m의 값이 1일 때 세 번째 9분의 m의 값이 1보다 클 때 요거 세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 등비수열의 극한이니까. 첫 번째 9분의 m이 1보다 작으면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9분의 m의 n제곱이 이게 0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는 거랑 분모에는 1, 분자에는 3만 남을 거니까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밑에 9분의 m제곱 9분의 n에 m제곱 플러스 1분의 3 곱하기 9분의 m에 m 플러스 1제곱 더하기 3이 그때 3이 되는 거겠지. 근데 9분의 m이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m의 값은 결국 뭐가 될 거냐면 1, 2, 3 4, 5, 6, 7, 8까지 여기서 8개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 다음 9분의 m이 1일 때야. 그러면 그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9분의 m의 n제곱이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거든. 그럼 그걸 저기다 집어넣으면 요놈이 1 더하기 1분의 여기는 3 더하기 3이 될 거라 극한값이 2분의 6 그럼 얘도 3이 되는 거야. 즉 m이 9일 때에도 저 극한값이 3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9분의 m이 1보다 클 때야. 그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9분의 m의 n제곱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거든. 그래서 저놈의 분자 분모를 9분의 m의 n제곱으로 나눠줘야 돼. 그럼 제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곱하기 여기는 9분의 m 플러스 여기는 9분의 m의 n제곱의 분의 3 그 다음 여기도 1 플러스 여기는 9분의 m의 n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따라서 얘가 무한대니까 이놈이 0이 되고 이놈이 0이 되어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남은 극한값은 1 분의 밑에는 1이니까 분의 위에는 3이랑 9랑 약분되면 3분의 m만 남는 거지. 그래서 m이 10이면 3분의 10, 11이면 3분의 11, 12이면 3분의 1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m이 뭐보다는 크다라고 했어 지금? 9보다는 크다라고 했지?
그럼 9보다 큰 m 중에 3분의 m이 3이 되도록 하는 m의 값이 있나요? 없죠. 됐니? 따라서 여기는 m의 값이 없다. 이게 3이 되도록 하는 m의 값은 없다. 따라서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m의 값은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야? 9개가 나오는 거겠죠? 1부터 9까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연수 m의 개수는 9개. 이거 뭘로 틀리기 쉽겠어? 8개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이게 9분의 m이 1일 때에도 m이 9일 때에도 요 극한값이 3이 된다는 거 보고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11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요놈이 x =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a와 b의 고백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 11번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 n승 플러스 1분의 여기는 x의 n 플러스 1승 x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 ax 세제곱 더하기 b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x는 마이너스 1은 아니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1일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x가 1보다 작을 때인데 많이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1보다 살짝 작다라고 생각을 해봐. x가 1보다 살짝 작다. 예를 들어서 뭐 0.9, 0.8 이런 숫자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승은 뭐가 돼? 0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x가 0.9라고 해도 0.9의 무한대승은 점점 작아질 거니까 저는 0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때는 fx가 뭐가 될 거냐면 우리 ax 세제곱 플러스 b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될 거니까 위에 ax 세제곱 플러스 b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놈이 되는 거고요. 다음 x가 1일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승은 어차피 1이 될 거니까 저 fx가 뭐가 될 거냐면 어차피 1에서 함수값만 얘기하는 건데 얘가 1 더하기 a 더하기 b 나누기 밑에는 1 더하기 1에서 얘가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마지막으로 x가 1보다 클 때 살짝 클 때라고 생각해봐요. 어차피 1에서의 연속성 여부만 1에서의 미분 가능성만 따지는 거니까 굳이 1보다 한참 큰 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1보다 살짝 크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승이 무한대가 되는 거야. 1보다 큰 놈의 무한대 제곱은 무한대가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때 fx는 분자물을 x의 n승으로 나눠서 1 더하기 x의 n승분의 1 여기는 x 더하기 x의 n승분의 ax 세제곱 더하기 x의 n승분의 b 이렇게 되는 건데 x의 n승이 다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 되는 거라 남는 건 분모의 1, 분자 x. 그래서 이때는 fx가 x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놈이 미분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랑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랑 다 똑같아야 돼요. 따라서 a 더하기 b가 1이라는 거 먼저 하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미분할 것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3ax 제곱 더하기 b는 사라지니까 3ax 얘는 미분하면 1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 미분하면 어차피 1 집어넣으면 3a가 될 거니까 걔랑 1이랑 똑같아야 돼. 따라서 a는 3분의 1 a 더하기 b가 1이니까 b는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거고 따라서 a 곱하기 b를 하면 얼마가 돼? 9분의 2?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11번의 답은 1번. 기억나죠 이거? x, n승을 포함한 식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는 x가 항상 1보다 클 때, 작을 때, 1일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다음 12번.
흰공 6개와 검은공 8개를 내 주머니 ABCD에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단 같은 색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 검은 공을 넣지 않는 주머니가 있을 수 있다. 이때 가에 각 주머니에 흰 공을 1개 이상씩 넣는다고 했고 세 주머니 ABC에 넣는 흰 공의 개수의 합은 주머니 D에 넣는 검은 공의 개수와 같다 그랬어요. 됐어? 그래서 ABC에 넣는 흰 공의 개수와 우리 D에 넣는 검은 공의 개수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일단 각 주머니에 흰 공을 1개 이상씩 넣는다고 하면 ABC 세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흰 공의 가장 적은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니? 3개가 되겠지. 적어도 한 주머니에 1개 이상씩 넣는다고 했으니까 이게 둘 다 3개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 두 개가 둘 다 4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흰 공은 원래 4개밖에 없어요. 전부 다 해서 흰 공이 4개야. 흰 공이 6개네. 쉣. 그럼 흰 공이 4개가 되는 경우가 있겠고 5개 그 다음에 6개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를 나눠서 세야겠지. 맞죠? 그래서 ABC에 흰 공이 3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D에도 흰 공이 하나가 들어가긴 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6개인 경우는 있을 수 없겠구나. D에도 흰 공이 하나가 들어가야 되니까 ABC에 들어가는 흰 공의 수는 가장 적은 게 3개고 가장 많은 게 5개가 될 거예요. 됐니? 그러면 ABC에 들어가는 흰 공의 개수가 3개가 될 때 요때 우리 나머지 흰 공을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그냥 D에 흰 공 3개가 마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ABC에는 더 이상 흰 공을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됐니? 그러면 D에 검은 공 3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 검은 공 3개를 그러니까 ABC 세 주머니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걸 거거든요. 됐니? 그럼 나머지 ABC 세 주머니에 검은 공 3개를 집어넣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될 거냐면 3H3이 될 거란 얘기죠. 됐니? ABC 세 주머니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 3개를 택해갖고 거기다 검은 공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됐니? 왜? 어차피 ABC에 흰 공이 3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D에 흰 공이 3개가 들어갔다는 얘기고 6개의 흰 공 중에서 검은 공은 D에 3개가 들어갔으니까 ABC에 검은 공은 8개구나. 미안해. 그럼 얘는 3H5가 돼야겠네. D에 검은 공이 3개가 들어갔으니까 ABC에 검은 공이 5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됐니? 그럼 ABC에 검은 공 5개를 집어넣는 방법의 수가 3H5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3 더하기 5, 8 빼기 1은 7, C5 그럼 7C2 그래서 7, 6에 40이 나누기 2하면 이게 21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됐죠? 이렇게. 자, 다음 요게 4개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ABC에 흰 공이 4개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치? 한 개씩 집어넣고 나머지 한 개의 공만 A 또는 B 또는 C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ABC에 흰 공을 4개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3H1이 될 거고요. 이게 흰 공을 집어넣는 경우의 수야. 적어도 한 개씩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ABC 한 개씩 집어넣고 나머지 공은 한 개만 ABC에다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흰 공 2개는 D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에 검은 공 4개가 들어갔으니까 ABC에는 검은 공이 몇 개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4개가 들어가면 되겠지? 8개 중에 4개를 뺀 4개가 들어가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3H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3C1 곱하기 6C3이 되는 거고요. 그럼 3 곱하기 20이니까 얘가 60까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개를 집어넣는 경우 수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ABC에 흰 공 5개를 집어넣는 건 한 개씩 집어넣고 나머지 2개만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3H2가 되는 거겠고요. 되니? 5개가 들어갔는데 ABC에 5개가 들어갔는데 그럼 일단 한 개씩 들어가고 2개만 더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2개를 더 집어넣는 경우의 수를 결정하는 게 3H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은 공이 D에 5개가 들어갔으니까 ABC에 3개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검은 공을 집어넣는 경우 수는 3H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4C 곱하기 여기는 5C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 6 곱하기 10이니까 이것도 60까지가 되는 거야. 근데 아까 그러면 64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3H4 오
그러네 내가 틀렸네. 6이 4. 그럼 15 곱하기 3이니까 이게 45까지. 따라서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5에다가 21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6이 126까지 얘가 답이 돼야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이에요. 이런 거 힘들죠? 이게 통계 26번이긴 한데 26번 치고는 그래도 좀 어렵긴 하다. 확통시험이 날로 어려워져요. 그래서 올해 수능도 그랬고 확통시험이 미적분에 비해서 영 만만한 건 아니다. 자, 다음 13번. 전체 집합 U가 1, 2, 3, 4, 5, 6, 7, 8, 9, 10.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 A 교집합 B는 3, 5, 8이고 A 합집합 B가 7개래요. 이때 A, B의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거든. 그럼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A와 B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내가 이거를 갖고 일일이 하나씩 찢어서 생각하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고 생각해보면 A 교집합 B가 3, 5, 8 세 개의 원소를 갖는데 3과 5와 8 세 개의 원소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B가 원소의 개수가 7개래요. 그럼 원래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부터 10까지 10개잖아요. 그러면 A 합집합 B가 7개가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3개가 이 밖에 빠지면 되잖아요. 됐니? 그러면 3, 5, 8을 제외한 3, 5, 8은 여기 이미 있으니까 10개 중에서 3, 5, 8을 제외한 7개 원소 중에 3개를 뽑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일단. 그러면 총 6개의 원소를 여기다 넣었으니까 몇 개 원소가 남았니? 4개의 원소가 남겠지? 10개 원소 중에 여기 3개, 여기 3개 6개가 들어갔으니까 4개의 원소가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나머지 4개의 원소는 어디다 집어넣을 수 있냐면 1번 영역 또는 2번 영역에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됐지? 따라서 이렇게 A와 B를 결정한다는 건 7개 중에 3개를 뽑아갖고 여기다 넣어주고 나머지 4개의 원소 중에서는 4개 원소는 1번 또는 2번에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2에 4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개의 원소당 1번 또는 2번 두 가지씩. 그런 원소가 4개.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됐지? 만약에 이제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3, 5, 8이 있고 여기에 1번과 2번과 4번이 갔어. 그럼 몇 개의 원소가 남았냐면 1, 2, 3, 4, 5, 6, 7, 8, 9, 10 4개의 원소가 남았을 거거든. 그럼 나머지 4개 6, 7, 9, 10은 1번 A 차집합 B 또는 2번 B 차집합 A 여기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됐니? 그러면 6번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고? 2가지. 1번 또는 2번 2가지. 7번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수도 1번 또는 2번 2가지. 9번도 1번 또는 2번 2가지. 10도 1번 또는 2번 2가지.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의 4제곱이라고 쓴 거예요. 따라서 73은 35 곱하기 2의 4제곱은 16. 그러면 35 곱하기 16이니까 6, 5, 30, 6, 38, 216, 1, 5, 5, 1, 3, 3, 0, 6, 560까지? 그럼 답은 4번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AB의 순서상이 560까지가 나올 수 있다. 다음 14번. 이것도 어렵지 않은 게, 자, 급수, 우리 뭐가? 시그마 n =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an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4n 플러스 5가 s, 실수 s에 수렴할 때 저 s의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 됐니? 그러면 얘가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빼기 n 플러스 1분의 4n 플러스 5가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은 0을 수렴하는 거야. 따라서 얘가 극한값이 4니까 얘도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 4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an은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 첫 장이 5라고 했거든요. 됐니? 그러면 나는 여기서 an이 4n 플러스 1이 된다?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거든. 맞죠? 그래서 그 구한 an을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요놈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는 n분의 4n 플러스 1 마이너스 여기는 n 플러스 1분의 4n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때 내가 요 수열을 예를 들어서 bn이라고 하면 요놈이 뭐가 되는 거예요? bn 플러스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여기에 n자리에다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딱 나오지 않니? 네. 맞아? 그래서 우리 이런 급수를 무슨 급수라고 부른다고 했어? 이거를 망원 급수라고 부르는 거라고 했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를 우리 시그마 n에다 1부터 차례대로 집어넣으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1을 집어넣으면 1분의 5 빼기 2분의 여기는 9 아니지? 맞지? 9.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9 빼기 3분의 여기다 4를 더했으니까 13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맞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2분의 2, 4, 8 더하기 1은 9 여기 2 더하기 1, 3분의 2, 4, 8 더하기 5니까 13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또 어떻게 돼? 얘가 3분의 13 마이너스 4분의 17 이렇게 돼서 쭉 중량계 다 사라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어디 n까지 집어넣으면 얘가 n분의 4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4n 플러스 5가 되고 앞에다 뭘 붙여주면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붙여주면 될 거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2분의 9 마이너스 3분의 13 플러스 3분의 13 중량계 다 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맨 앞에 것만 맨 뒤에 거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거는 5가 되고 맨 뒤에 거는 n 플러스 1분의 4n 플러스 5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니까 극한값이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빼면 뭐만 남아? 1만 딱 남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다음 15번. 이거는 여러분들 그 파스칼의 삼각형,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불렀던 이항계수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써주면 이항계수의 성질, 여러분들 이거 외우고 계셔야 돼. 그래서 15번에는 무슨 이항계수의 성질을 쓰는 거냐면 NCR하고 NCR 플러스 1을 더하는 게 N 플러스 1C R 플러스 1이 된다? 이거를 연쇄적으로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위에 있는 두 수의 합이 밑에 있는 수의 요거랑 똑같다. 요게 파스칼의 삼각형의 성질이에요. 됐어? 그래서 n번째 줄에 r번째 숫자와 n번째 줄에 r 플러스 1번째 숫자를 더하면 그 밑에 줄 n 플러스 1번째 여기 옆에서부터 오니까 얘랑 순서가 똑같거든요. r 플러스 1번째 숫자랑 똑같다.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에서의 성질이거든. 그럼 걔를 이용해서 우리 뭐를 더할 거냐면 여기 봐봐 이제 1 플러스 x 더하기 1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의 4제곱 거기는 몇 개밖에 안 써있죠? 선생님 몇 개만 더 쓸게. 1 플러스 x의 5제곱 더하기 1 플러스 x의 6제곱 더하기 쭉 해서 1 플러스 x의 15제곱까지 이렇게 있는 거고 이거를 전개했을 때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x 세제곱의 개수가 어디서는 안 나와? 여기랑 여기서는 x 세제곱의 개수가 없겠지? 정리해봤자 x 세제곱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x 세제곱이 나올 거거든. 그러면 1 플러스 x의 세제곱을 정했을 때 x 세제곱의 개수는 얘만 3개 뽑는 거니까 3C3 3개 중에서 x를 3개를 뽑으면 x 세제곱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놈의 x세제곱의 개수는 4c3이 될 거고 요놈의 x세제곱의 개수는 5c3 요거를 정리했을 때 x세제곱의 개수는 6c3 플러스 쭉 해갖고 어디까지 더하는데 끝까지 더해서 여기가 15c 3까지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나는 이놈을 더하는데 이 성질을 써서 더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얘랑 더하려고 봤더니 어씨 앞에 숫자가 다르네. 얘는 4인데 얘는 3이네. 되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 있는 33을 얘랑 더하기 위해서 4C4로 슬쩍 바꾸는 거야. 왜? 33도 1이고 4C4도 1이니까 33을 4C4로 바꿔도 아무 문제 없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지. 그럼 봐라. 4C3 더하기 4C4는 5C4가 되지 않니?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얘가 5C4가 되는 거고 그럼 연쇄적으로 더해라 하는 거야. 그거랑 5C3이랑 더했어? 그럼 6C4가 되겠지? 그거랑 6C3이랑 더했어? 그럼 7C4가 될 거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여기까지 다 더하면 우리 뭐가 나와? 16C4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15번의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하고 16번 뒤로 쉬었다가 선생님이 다시 또 풀어줄게요.